안녕하십니까? 주류개보학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술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존과 유통의 역사를 개척해왔습니다. 위스키는 오크통 속에서 수십 년을 견디고 와인은 유리병 안에서 고요히 숙성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대량 생산과 완벽한 밀봉 기술은 현대 주류 산업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입니다. 하지만 이 거공의 산업적 논리와 현대 화학 기술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전설적인 술이 존재합니다. 바로 멕시코의 2000년 전통주인 풀케입니다. 왜 이 술은 전 세계 마트에 진열되나 유통망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을까요? 왜 병에 담아 판매하는 순간 스스로 파괴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법칙을 거부하고 조상의 주권을 지켜낸 이 신비로운 액체의 생물학적 반란을 지금부터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양조 역사는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야생의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길들이고 규격화하는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인위적인 단일 효모의 배양 기술과 세균을 완벽히 사멸시키는 고온 멸균 공정, 그리고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밀봉 유통 시스템은 현대주류 대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든 핵심적 무기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산업적 논리 속에서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집하며 상업화의 법칙을 거부하는 전통술들은 대개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거나 자본의 입맛에 맞게 인위적으로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광활하고 척박한 중앙고원 지대에서 생산되는 천연 발효주 풀케는 현대 과학과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모든 법칙을 비웃으며 수천 년째 자신만의 독보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케는 아가베 선인장의 일종인 마게이의 수액을 채취하여 별도의 가열 공정이나 증류 과정 없이 오직 자연 상태의 미생물로만 발효시켜 만드는 하얗고 걸쭉한 유백색의 음료입니다. 이 술이 지닌 가장 기묘하면서도 파괴적인 정체성은 바로 완벽한 병입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주류 전문가들과 대량 생산 기업들이 풀케를 유리병이나 알루미늄 캔에 담아 전 세계로 유통하고자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밀봉된 풀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 내부에서 엄청난 압력의 가스를 분출하며 스스로 폭발하거나 특유의 점성과 풍미가 흔적도 없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본주의의 강력한 물류 유통망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하니 생물학적 반란의 배경에는 현대화학이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정교하고도 야생적인 미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풀케의 자율 발효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맥주나 와인 혹은 막걸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화학적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류는 인류가 실험실에서 정제해낸 단 한 종류의 지배적인 효모, 즉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를 투입하여 당분을 알코올로 전환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선형적 구조를 지닙니다. 반면 풀케는 마게이 선인장의 수액인 아구아미엘이 흐르는 천연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된 수십 종의 야생 효모와 박테리아가 동시에 서식하며 상호작용하는 복합 다단계 발효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은 일반적인 효모가 아니라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라는 매우 독특한 자생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일반 양조 효모보다 단백질 대사 속도가 훨씬 빠르며 수액 속의 과당과 포도당을 무서운 속도로 분해하여 알코올과 함께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스를 생성하는 특이한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효 과정이 특정 알코올 도수에 도달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술이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와인이나 맥주는 소르빈산 칼륨이나 이산화황 같은 화학적 보존제를 투입하거나 고온 살균 과정을 통해 미생물의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켜 병 내부의 기압을 제어합니다. 하지만 풀케에 존재하는 야생 박테리아와 포자들의 군집은 이러한 인위적인 화학물질과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해 극도로 강한 저항성을 보입니다. 밀봉된 유리병 내부에서 자이모모나스 모빌리스가 만들어내는 가스의 압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결국 용기의 물리적 결합 한계를 넘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고도화된 식품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저온 살균 공정으로 미생물을 전부 사멸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풀케가 지닌 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풀케를 강제로 가열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순간 풀케 고유의 독특한 질감과 오묘한 풍미를 형성하는 화학적 성분들이 함께 파괴되어 버립니다.
풀케는 단순한 액체 상태의 알코올 음료가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대사산물로 만들어내는 덱스트란이라는 천연 다당류 성분 덕분에 마치 마 같은 특유의 걸쭉하고 점성이 있는 마우스필을 가집니다. 가열 멸균 공정은 이 덱스트란의 정교한 고분자, 사슬 구조를 순식간에 붕괴시켜 술의 질감을 상해버린 묽은 우유처럼 밋밋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베 수액 고유의 신선한 식물성 향취를 불쾌한 황화합물 계열의 악취로 완전히 변질시킵니다. 즉,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술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순간 풀케는 더 이상 풀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덧없고 보존할 수 없는 생생한 본질을 통해서만 비로소 독보적인 위대함을 획득하는 주류 고유의 계보학적 성격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오랜 세월 오크통 속에서 산화를 견디며 불멸에 가까운 보존력을 획득하는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나 포르투갈의 포트와인, 그리고 위스키의 계보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에서 풀케는 오직 살아 숨쉬는 당일의 신선함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생물학적 특성은 현대의 고도화된 냉장물류 조작 기술마저 완벽하게 교란하고 무력화합니다. 현대의 전동식 냉장 물류 시스템은 온도 관리를 통해 신선식품의 부패를 수주 동안 지연시킬 수 있지만 풀케의 자율 발효 속도는 온도 변화의 변수에도 매우 유연하고 끈질기게 반응합니다. 산업적 유통을 위해 온도를 극도로 낮추어 미생물의 발효를 억제하려 하면 야생 효모들이 단순히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 젖산균들을 비정상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는 술의 산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불과 몇 시간 만에 음료를 식초처럼 씌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유통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자이모모나스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알코올 도수가 제어할 수 없이 상승하고 균형 잡힌 맛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결국 풀케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지 단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전량 소비되어야 하는 잔인하고도 엄격한 시간적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특성 때문에 풀케는 대규모 물류 창고에 규격화되어 보관될 수도 없으며 컨테이너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대량 수출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양조장인 티나칼에서 발효를 마친 직후 현지의 전통 선술집인 풀케리아로 즉각 이동하여 그날 밤 안에 소비해야만 하는 철저한 지역적 정체성을 강제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제약은 역설적이게도 현대 제조기술의 침략에 대해 조상의 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과거 멕시코를 점령했던 스페인 제국주의자들과 현대의 글로벌 주류 자본은 풀케가 가진 거대한 대중적 시장 가치를 탐내어 끊임없이 상업적 정제와 규격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아즈텍 문명 시절부터 신들의 음료로 추앙받으며 신성한 재래에 사용되던 이 신비로운 액체를 캔에 담아 전 세계에 대량으로 판매하고자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역설적이게도 풀케가 지닌 야생의 분자, 구조와 미생물의 자율성을 바꾸지 못해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한들 2000년 전 원주민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빚어내던 수공예적 가치와 대자연의 생태계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풀케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톱니바퀴에 맞물리지 않은 채 태초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순수한 액체 문명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가베를 원료로 사용하는 데킬라나 메스칼이 글로벌 주류 대기업들에 인수되어 전 세계로 규격화되어 수출될 때 풀케만큼은 오직 멕시코 땅을 직접 밟은 자만이 마실 수 있는 고고한 로컬 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액체의 역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풀케가 보여주는 이 완강한 병입 거부는 단순한 유통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본의 무한 확장 논리에 대한 생태학적 저항에 가깝습니다. 효율성과 보존성, 그리고 규격화를 절대적인 미덕으로 삼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보존할 수 없고 멀리 보낼 수 없기에 가장 역설적으로 가치 있다는 존재론적 선언을 풀케가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고원의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에서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태양과 밤이 혹독한 냉기를 견뎌낸 마개의 선인장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아구아미엘 수액은 인간이 화학실험실에서 임의로 합성할 수 없는 천연이온과 유기 영양성분의 보고입니다. 이 귀한 자연의 정수가 야생의 미생물들과 만나 일으키는 화학적 반란은 인간이 만든 멸균과 밀봉이라는 차가운 유리벽 속에 갇혀 상품으로 규정되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풀케리아의 전통잔에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미세한 기포를 일으키며 초단위로 진화하는 이 백색의 액체는
술이란 본래 인간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특정 시간과 공간의 순수한 산물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케를 이해하는 계보학적 과정은 결국 주류의 가치를 측정하는 현대 사회의 단일화된 시각을 반성하고 다원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자본의 유통 논리는 우리에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멀리 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술만이 우수한 상품이라는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주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풀케의 계보학적 접근은 현대 과학의 정제, 기술이 미처 닿지 못한 야생의 신비로운 영역이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며 그것이 고유의 문화적 서사와 결합할 때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병에 담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상업적 약점은 역설적이게도 이 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양조 음료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미생물들의 이 위대한 생물학적 반란은 현대의 그 어떤 첨단 양조, 과학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이자 대량 생산의 산업적 논리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액체 역사의 거룩한 성역인 것입니다. 현대 주류 산업이 규격화와 대량 생산을 통해 전 세계의 입맛을 통일해 갈 때 풀케는 병입을 거부하는 생물학적 완강함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와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멸균과 방부제라는 현대 과학의 메스를 거부하고 오직 살아있는 미생물들의 자율적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이 술의 완고함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위스키나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불멸의 술도 위대하지만 병에 담기는 것을 거부하며 오직 그 장소와 그 시간 속에서만 완전하게 존재하는 덧없는 액체의 위대함 또한 주류 역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본주의의 물류 시스템이 포기한 이 야생의 음료가 앞으로도 인류의 가장 순수한 양조, 전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